남자 새끼가 울어? 애미 젖이나 더 먹고 오지 그랬냐? 박상도의 조롱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복부에, 가슴에 멈추지 않는 폭력. 복도 끝, 사람 없는 곳에서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담실에 찔렀다며? 박상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첫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무언가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거창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진성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부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63일 신병교육대는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하늘도 흙도 연병장 위를 걷는 신병들의 표정도 모두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엔 어김없이 빗줄기가 내렸고 저녁 점호를 마칠 때쯤이면 안개처럼 흐린 빗방울이 생활관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오지우는 그 빗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소리가 주는 적막감이 싫었죠. 비가 내리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자기 안의 소음이 더 크게 들렸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 숨이 가빠지는 리듬,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불안의 덩어리. 지우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제발 오늘만이라도.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우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구령 소리도, 단체 행동도,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일정도 모두 낯설었죠. 특히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조교들은 늘 누군가를 감시하는 눈으로 생활관을 돌아다녔고 같은 중대 신병들도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누가 실수하면 연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우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도 적게 하고 웃지도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식당에선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노래들이 밥을 먹는 내내 반복됐죠. 어떤 신병은 그 노래가 좋다고 했고 어떤 신병은 귀가 아프다고 투덜댔습니다. 지우는 그저 묵묵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먹어야 하니까 먹었죠. 삼키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밥알을 억지로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날 오후 부대 상담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거죠. 상담 자동 녹음 시스템이었습니다. 상담관 중사가 복도에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본 부대는 병사 인권 보호 및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합니다. 녹음 파일은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병사 보호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신병들은 그 공지문을 지나치며 무심히 읽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죠. 상담실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그 공지문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녹음이라니. 내가 말한 것들이 어딘가에 기록된다는 것이 불안했죠. 혹시 조교들이 듣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약하다고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상담실엔 가지 말자.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생활관 안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웠죠. 옆 침대의 신병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몰래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혼자만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장마철의 습기처럼 끈적이고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지우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내일은 버틸 수 있을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애써 숨을 고르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 또 올 테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지우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병장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습니다. 조교 박상도가 호각을 불며 소리쳤죠. 전원 집합. 오늘은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다. 신병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지훈도 그 속에 섞여 연병장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상도는 30 초반의 조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죠. 눈빛은 늘 차가웠고 웃을 때도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신병들은 박상도를 두려워했습니다. 박상도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무엇보다 싫어했거든요. 시작. 구령이 떨어지자 신병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지훈도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10개쯤까지는 버틸만 했죠. 하지만 20개를 넘어서자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점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할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30개째 지훈의 팔이 꺾였습니다. 몸이 바닥에 닿았고 지훈은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괜찮아, 조금만 덜하고 속삭였지만 지훈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본의 아니게 참을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박상도가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지훈의 머리 위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야, 오지훈.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자 새끼가 울어? 박상도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면서 무슨 군인이 되겠다는 거야. 애미 젖이나 더 먹고 올 걸 그랬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병들은 운동을 멈추고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도는 지훈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일어나. 다시 해. 못하면 밤새 여기 있어. 지훈은 떨리는 팔로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5개를 채우고 지훈은 쓰러졌습니다. 오후 지훈은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들어가면 약한 사람이 되는 걸까?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담관 중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훈은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시계. 중사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아요. 무슨 일인지 편하게 말해봐요.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천장 구석을 보았습니다.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가 보였죠. 자동 녹음 시스템. 지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숨이 막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훈련할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한 거네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우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죠. 중사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울어도 돼요. 약한 게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녁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지훈을 박상도가 불렀습니다. 야, 오지훈. 이리 와봐. 복도 끝,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다가갔고 박상도는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상담실 갔다며?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에 찔렀냐? 박상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힘들면 참아야지. 왜 찔러? 그 순간 박상도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에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고 지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엔 입 조심해. 알았어? 박상도는 돌아섰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첫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에선 무언가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조교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연병장에서도 생활관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담관 중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훈이 상담실에 왔던 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숨막힌다는 고백, 그리고 눈물. 중사는 이게 단순한 불안 증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쳤을 때 중사는 확신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엔 멍이 있었거든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눈밑이 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지훈 병사, 얼굴은 어쩐 일이에요? 중사가 물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중사는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였으니까요. 보고서는 대대장을 거쳐 연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익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같은 생활관 신병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다른 조교일 수도 있었죠. 중요한 건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 내용엔 폭행, 가혹행위, 인권침해라는 단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 명단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감찰 대상 부대 목록과 함께 피해자로 추정되는 병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63일 신병교육대 오지훈. 그 이름은 수십 개의 다른 이름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감찰 명단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겐 말이죠. 하지만 오미선에겐 달랐습니다. 국방부 감찰총감이자 심리상담실장인 오미선은 그날 오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명단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오지훈.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지훈? 오미선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름 옆엔 생년월일과 입대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오미선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여기 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미선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우는 오미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23,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했죠. 오미선은 아들이 군에 가는 걸 말렸습니다. 엄마가 있는 부대로 보내줄게. 편하게 복무할 수 있어. 하지만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엄마, 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특혜 받고 싶지 않아요. 오미선은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우는 일반 신병처럼 입대했고 오미선은 아들이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감찰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자로 말이죠. 오미선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신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조교의 가혹행위, 언어폭력, 신체적 폭행,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미선은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펜이 떨어졌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오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어머니로서의 본능, 그리고 감찰 총감으로서의 책임감.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오미선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오미선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찰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3일 신병교육대 건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익명으로요. 국방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평온했던 사무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감찰총감이 직접 나선다는 소문이 퍼졌고 직원들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마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미선의 마음속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63일 신병교육대 대대장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중령 윤태준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익명신고 접수 통보서였죠. 윤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20년 군 생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감찰이라니. 그것도 국방부 직속 감찰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앞에 선 행정보급관과 작전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병 한 명 때문에 부대 전체가 조사를 받는다고요? 말이 됩니까? 윤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달 우수부대 선정 심사가 코앞인데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 부대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요? 행정보급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 그런데 신고 내용이 심각합니다. 폭행과 가혹행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윤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심각하긴 뭐가 심각해요.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 그런 거지. 옛날엔 이 정도는 훈육이었어요. 신병 한 명 문제로 부대 이미지 망칠 순 없어. 윤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상담실 녹음 파일 확인해 봤습니까? 작전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지훈 병사가 상담받던 날 녹음이 돼 있습니다. 윤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삭제하세요. 작전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대장님, 그건 지금 당장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문제도 없는 거요. 작전과장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관 중사는 자리에 없었고 컴퓨터만 켜져 있었습니다. 작전과장은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지훈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 보였죠. 마우스를 올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버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본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으며 상급 기관의 승인 없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작전 과장은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자동 녹음 시스템은 애초에 부대 단독으론 건드릴 수 없게 설계돼 있었던 거죠. 작전 과장은 대대장실로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버 접근이 막혀 있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통보가 왔습니다. 국방부 감찰조사단 파견 예정. 날짜는 사흘 후였습니다. 윤태준은 급하게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간부 주목하십시오. 국방부 조사단이 옵니다. 모든 병사들에게 입단속시키고 훈련 일지 다시 점검하세요. 문제될 만한 건 전부 정리하고요.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안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조교들은 갑자기 친절해졌고 욕설이 사라졌습니다. 신병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속으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박상도는 불안해했습니다.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죠. 혹시 지훈이 자기를 신고한 건 아닐까? 혹시 조사단이 자기를 지목하는 건 아닐까? 병사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감찰이 온대. 국방부에서 직접 온대. 누군가 찔렀나 봐.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신병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까? 지우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경계하는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지만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구령도 부드러워졌고 체력 단련도 예전보다 강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야 같았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뭔가 터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엔 오지훈이 있다는 걸. 지훈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사단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인 걸까? 자기가 상담받은 게 문제가 된 걸까? 지훈은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자기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밤은 깊어갔고 부대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조사단이 오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화장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불빛은 희미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상도였습니다. 야, 잠깐만.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훈은 돌아섰습니다. 박상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너 때문에 부대가 난리 났어. 박상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찔렀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하지만 박상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상담실 간 건 너잖아. 박상도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었습니다. 뺨에 충격이 전해졌고 지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박상도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복부에 가슴에 계속해서 주먹이 날아왔죠. 지우는 막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먹이 명치를 강타했을 때
지우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우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상도는 당황했습니다. 야, 일어나.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상도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상도는 당직실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신병이 쓰러졌습니다. 의무실로 지훈이 실려갔습니다. 군의관이 급하게 진찰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뇌출혈이 의심됐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지훈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태준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훈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준은 병실 밖 복도에서 박상도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상도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윤태준은 박상도를 노려봤습니다. 진짜냐?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가자. 윤태준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지훈 병사. 윤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조사단이 옵니다. 내가 할 말은 간단해. 훈련 중에 체력이 달려서 쓰러졌다. 조교는 잘못이 없다. 알겠나? 지훈은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대대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윤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부대를 생각해라. 내 한 명 때문에 수백 명이 피해를 볼 순 없어. 훈련 중 실신이다. 그것만 기억해. 윤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고 정장 차림이었죠. 얼굴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익명 감찰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조사단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성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오지훈 병사는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군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여성 조사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병상엔 지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여성 조사관은 마스크 너머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다. 오미선이었습니다. 감찰총감 오미선이 익명조사관 자격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미선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지훈 병사, 어떻게 다쳤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돌려 조사관을 봤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같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오미선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대를 생각해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오미선은 지훈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오미선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오미선은 돌아서서 윤태준을 봤습니다. 대대장, 잠깐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복도로 나온 오미선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군요. 윤태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오미선은 말을 끊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오미선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본 지훈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은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의 눈빛. 오미선은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걸. 상담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앞장섰고 조사단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의자, 그리고 벽 구석에 녹음 장비. 오미선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상담관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미선이 물었습니다. 오지훈 병사의 상담 기록이 있습니까?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동 녹음 파일로 저장돼 있습니다. 오미선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중사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폴더가 열렸고 오지훈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일 옆에 빨간 표시가 있었습니다. 삭제 시도 기록이 있네요. 오미선이 말했습니다. 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삭제하지 않았어요. 오미선은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걸. 백업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까?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인증이 필요합니다. 오미선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감찰총감 권한으로 백업 서버에 접속했죠. 몇 번의 클릭 끝에 파일이 열렸습니다. 오미선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끔 숨이 막혀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훈련할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오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울면 사람 아니다, 알겠냐? 박상도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엔 상담 내용뿐 아니라 복도에서의 대화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변 소리까지 녹음한 것이었죠. 남자 새끼가 울어? 애미 젖이나 더 먹고 올 걸 그랬나? 박상도의 조롱 섞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미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미선은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됐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오미선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상담관 중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미선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오미선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울지만 않았어도 참았더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입대하기 전날 밤 어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훈아, 군대에서 힘들 거야. 하지만 기억해.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잘못이 아니야. 그걸 숨기려고만 하는 게 문제지. 용기 내서 말하는 게 진짜 강한 거란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눈빛.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울어도 되는 거라는 걸,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진실을 말하기로, 어머니가 말했듯이 그게 진짜 용기라고 믿기로. 오후가 됐습니다. 오미선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지우는 조사관을 봤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오미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지훈 병사,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진 게 아니에요. 폭행당했습니다. 박상도 조교한테요. 오미선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줘서. 오미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눈물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부대 강당에 전 간부와 조교들이 소집됐습니다. 긴급회의라는 통보만 있었을 뿐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단 앞엔 긴 테이블이 놓였고 의자 3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상도도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여성 조사관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정장 위에 걸쳐진 코트를 벗어냈습니다. 그 안엔 군복이 있었습니다. 어깨엔 별 2개가 빛났습니다.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총감 오미선입니다. 오미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찰총감이 직접 왔다니, 그것도 처음부터 익명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니. 오미선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앉으십시오.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오미선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63일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윤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부대는 철저히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왔고 어떠한 가혹행위도 오미선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대대장, 앉으십시오.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미선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오해가 아닌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이것은 상담실 자동 녹음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백업 서버에서 복구했습니다. 오미선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끔 숨이 막혀요. 강당 안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남자 새끼가 울어? 박상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박상도는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애미 젖이나 더 먹고 올 걸 그랬나? 울면 사람 아니다, 알겠냐? 욕설과 조롱이 스피커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박상도를 쳐다봤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미선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대의 현실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병사를 보호해야 할 조교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오미선은 윤태준을 봤습니다. 대대장, 녹음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게 사실입니까? 윤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오미선은 다시 말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윤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부대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오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대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병사의 안전입니다. 그걸 잊으셨습니까? 윤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선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상도 조교,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상도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강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상도에게 쏠렸습니다. 오미선은 박상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지훈 병사를 폭행한 게 맞습니까? 박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오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상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힘을 믿었습니다. 주먹으로 병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미선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법을 압니다. 오미선은 박상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오지훈 병사에게 한 말 기억합니까? 울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박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증거입니다. 그걸 짓밟은 당신이야말로 사람이 아닙니다. 박상도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박상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멈출 수 없이 울었습니다.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미선은 돌아서서 강당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상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가야 한다고. 이제 어머니로서 아들을 안아줘야 한다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부대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지훈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국군심리상담센터 소속 상담병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상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지훈의 모습은 석 달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엔 자신감이 보였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지훈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병사는 이등병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병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들 저보다 잘해요.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고 창피해요. 지훈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선 안전합니다. 병사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지훈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멈출 때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신병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았고 창피했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병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배웠어요.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요.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병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 걸음씩 가면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본관에선 오미선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63일 신병교육대 사건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재발 방지 대책, 징계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도는 군 검찰에 송치됐고 윤태주는 보직 해임됐습니다. 부대 전체가 재교육을 받았고 상담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오미선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증거다.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오미선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미선은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상담병으로 다른 병사들을 돕고 있는 아들을, 지난주 지훈을 만났습니다. 휴가를 나온 지훈이 집에 왔을 때였죠.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오미선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어.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오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구나. 지훈도 웃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오미선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작은 시작은 됐습니다. 오미선은 믿었습니다. 언젠가 군대가 달라질 거라고,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오후 어느 신병교육대 연병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병들이 구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들은 열을 맞춰 달렸습니다.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조교가 옆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격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신병 중 한 명이 지쳐 속도를 늦췄습니다. 조교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신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달렸습니다. 연병장 위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신병들의 발소리가 리듬을 만들었고 구령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오미선의 미소였습니다. 연병장 풍경 위로 흐릿하게 겹쳐지는 어머니의 미소. 따뜻하고 자랑스럽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소. 정의는 이겼습니다. 마음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지우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로 성장했고 어머니 오미선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지훈처럼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함이죠.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